저는 이제 키 비주얼이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영감을 얻는 그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콘서트장에 갔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되게 이제 스팟라이트를 되게 받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ADP에 모이는 그런 그 디자이너들, 또 기업들, 브랜드들 교류하는 새로운 그런 플랫폼,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또 주목받게 하고 스팟라이트를 주는 그런 공간이다. 홀로그램이라는 우리만의 특이한 에셋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 키비주얼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리브랜딩 하면서 같이 이제 뵀었었는데 그 당시에 키 비주얼 부분을 좀 담당해 주시면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새롭게 리뉴얼하고 대대적으로 우리 어떤 모습을 딱 비춰줬을 때 그 키 비주얼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포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예나이고요. 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이제 키 비주얼 영역을 맡아서 진행을 작년과 또 올해 하게 된 키 비주얼 담당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그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 키 비주얼이라는 것을 맡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키 비주얼이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이제 좀 소구하고 싶은 그런 정체성, 뭐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할 때 딱 보여주는 그 첫인상을 주는 게 되게 키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되게 색감의 중요도를 좀 많이 두었고요. 이번에 또 TF팀을 통해서 또 리브랜딩된 그 BI 자체에서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거는 컬러감이었어서 그 컬러감을 보면서 정말 저는 에너지와 되게 프레쉬함과 그리고 또 역동적, 아이코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 비주얼에 잘 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색감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가 점점 이제 자라났을 텐데 완성이 된 이 키비주얼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순간 또 기억나세요? 이번 이제 키 비주얼에 대한 그런 영감은 사실 저희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영감을 얻는 그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영감과 나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순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Connecting the dots. 내가 했던 뭐 기억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이제 내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나에게 영감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키 비주얼을 할 때쯤에 제가 우연히 이제 콘서트장에 갔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되게 이제 스팟라이트를 되게 받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게 이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ADP에 모이는 그런 그 디자이너들 그리고 또 기업들, 브랜드들 교류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플랫폼,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또 주목받게 하고 스팟라이트를 이제 주는 그런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컬러감과 더불어서 홀로그램이라는 우리만의 특이한 에셋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 키비주얼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봤었는데 네. 움직이는 이렇게 쫙 네. 펼쳐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채롭게 보여지는 정말 각기 다 다른 자기의 강점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들을 다채롭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ADP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딱 인상 깊었던 색이라는 거, 이번에 색이 바뀌었잖아요. 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뀐 컬러의 이름과 그것들을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셨는지를 쫙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컬러감이 이제 레거시 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 레거시 레드는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정말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컬러가 그 주는 그 되게 성격과 기질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컬러감이 마젠타 빛인데 마젠타 빛에서 주는 반영하는 그런 젊음 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한 기질을 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또 한 군데에 모여서 디자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그런 전문성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유를 하는 공간임을 이제 피력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레거시 레드는 정말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그 정체성을 더욱더 이제 부각해주는 그런 컬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비주얼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접점, 고객들의 접점으로 이제 피력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갈 텐데, 뭐 행사장에 반영이 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 컬러 레거시 레드와 함께 홀로그램이 반영이 됐을 때 그 밸런스, 그리고 또 블랙과 화이트의 적절한 밸런스를 이제 좀 보여주면서 그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 색감의 여백이라든지 스페이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 속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로 나온 그 키비주얼 저도 너무 임팩트 있고 멋있게 잘 봤는데, 아마도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버려진 아쉬운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스케치라든가 시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 혹은 두 가지 정도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이제 도출된 그 BI 자체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레거시 레드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볼드하고 진취적이고 또 그런 또 심플한 면도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그 비주얼 자체에 약간 블루 컬러를 섞었는데 이제 내부적인 반응은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긴 했으나, 이 약간 블루가 주인공인 레거시 레드를 약간 자꾸 넘봐서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빼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더 확실히 알게 됐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주인공이 누구였구나. 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떠나서 브랜드 키비주얼을 만들려고 할 때 뭔가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은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디자인 속에 밸런스, 뷰티풀, 바운드레스 이 세 가지의 이제 핵심 가치를 늘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밸런스 같은 경우는 뭐 전략과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균형, 뷰티풀은 예를 들어서 백지 하나에 점 하나가 찍혀 있어도 그게 충분히 아름답고 얘기하고자 한 스토리가 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바운드레스 같은 경우는 영역을 이제 넘나드는 그런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접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주,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의 그 세 가지의 3B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심미적인 그런 우월성과 그리고 또 이제 바운드레스로 보면은 이 키비주얼이 어디언스와 어떻게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인터랙션을 하면서 구축된 그런 정체성을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뷰어가 심리적으로 이 키비주얼을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을 이제 늘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이 밸런스, 뷰티풀, 바운드레스는 어떻게 좀 나오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비포 브랜드잖아요. 저희 그 네이밍이 브랜드의 시작, 그래서 브랜드의 여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B로 시작되는 정말 너무 긍정적인 게 너무 좋은 그런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디자인, 정말 매력 없거든요. 뭔가가 철저한 전략과 생각과 깊이감에 반영이 되는 거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 또 마냥 심미적인 게 꽉 찬 디자인도 아니고 굉장히 모던했다고 심미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바운드레스는 이제 영상이라든지 그게 확장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도 써먹어도 될까요? 어, 키 비주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미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로고도 있고 컬러도 있고 브랜드의 정체성은 있는데 얘를 뭔가 또 하나의 어떤 비주얼로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하셔가지고 대표님만의 비주얼 언어로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언어가 주는 분명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주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입을 통해서, 뭐 배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컬러감, 펀트가 주는 그런 감정,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각적인 요소가 충분히 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질감이라든지 텍스처, 뭐 그 촉감, 테이스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각적인 언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딸기가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한다. 이제 이렇게 디자인으로 아니면 비주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표현이 색감이나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뭐 되게 주시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농후한다든지 다크한다든지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키 비주얼을 오디언스들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뭔가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뻗어나감과 성장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임팩트 있게 보여드리려고 밸런스를 좀 많이 이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만들어진 이 키 비주얼 사실 처음에는 어떤 한 장의 이미지였을 텐데 그것들이 사실 현장과 뭐 어떤 디지털적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펼쳐지는 구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포 브랜드만의 대표님만의 어떤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했었던 그 장치나 뭐 구조 같은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키 비주얼이 ADP의 그 인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얼굴이 되는 부분이죠. 고객들이나 뭐 어디언스가 접점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키비주얼일 텐데 그런 역할을 이제 좀 충분히 하기를 바랬고요. 그 인상에 임팩트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장치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그냥 포스터를 저희가 3D로 좀 해석을 해서 뭔가 3D가 줄 수 있는 그런 기교와 또 매력과 또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좀 도모를 했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스럽게 또 바이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영역들에 이제 그 키비주얼이 활약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온라인의 영역이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모션 그래픽으로 해석을 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홀로그램이라고 이제 확보한 그 에셋을 충분히 이제 뭐 리플렛이나 그런 이제 그 VIP 카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한 게 또 새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제 시상식에 가면. 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심사위원 카드도 그냥 약간 그냥 이미지로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이제 그 모션 그래픽을 좀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ADP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요번에 작업하시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좀 참여했었고 그래서 그런 협업 과정에서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좀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어요? 협업의 그 묘미는 제가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내가 해석한 디자인을 다른 플레이어,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전문가, 대단하신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크리틱을 받고 또 피드백을 받고
갖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아웃풋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뭔가가 이제 제안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정말 고심을 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3B 요소를 적용을 한 제안서를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의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수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배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요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의 시야를 다른 전문가의 시야에서 이제 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고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퀄리티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하면서 이제 다른 또 전문가분들과 협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색깔과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협업을 했던 그런 순간들, 혹은 약간 지금은 조금 쑥스럽지만 약간 진땀을 뺐다거나 그랬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떤 아웃풋을 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 너무 희열이 너무 좋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너 왜 이렇게 감동이니? 막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저희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딱 전달을 했을 때 어쨌든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약간 내가 생각한 반응하고 약간 다르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약간 되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제 다른 반응에 약간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타겟이나 우리의 그런 그 정체성이나 앞으로 전개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당황스러웠던 그 모멘트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즉 결국에는 이 디자인 작업 자체가 또 우리가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선언과 함께 우리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그런 모습과 함께, BI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의 앙상블을 좀 고민을 해가면서 체계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키 비주얼이라는 게 뭐 예쁜 어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키 비주얼이라는 거를 만들 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어야 될지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키 비주얼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비주얼이라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떠한 거 되게 멋있게 포스터 하나 딱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자체가 행사장이라든지 뭐 이제 광고의 요소라든지 고객을 접점, 뭐 현수막이니 뭐 백걸이니 모든 곳에 이제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비주얼은 첫인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뭐 예쁘기만 한 그런 그 디자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브랜드의 철학, 그리고 뭐 전략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심미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개팅에 나간다 했을 때는 내 스타일도 뭐 내 얼굴도 이제 가꾸지만, 내 말투라든지 뭐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상, 성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잘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비주얼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 첫인상을 통해서 그 어디언스에게 나의 매력과 그런 가치 전달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철저한 기획 하에 디자인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후배님들이 이제 디벨롭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로서 나만의 스타일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이너는 색감이 늘 특이해, 색감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 디자이너는 아트워크가 늘 독보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나의 강점을 더 이제 피력하고 또 그거를 강화해야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이제 착수를 하면서 하나에만 매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하나의 그 작업만 몰두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전개가 되거나 뭔가가 더 깊이 있는 뎁스는 나오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뭐 이제 사실은 단순한 디자인 작업이나 그냥 수동적인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그 수월하게 이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좁게 생각하지 말고 늘 이제 넓게 이제 디자인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행착오와 내가 디자이너로 가는 길에 대한 그 방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팁은 뭐냐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나의 강점과 나의 디벨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듣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런 부분 또한 또 우리가 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저희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키비주얼이 이제 앞으로 시상식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많이 보여지게 될 텐데, 그때 또 이렇게 남겨주신 얘기 보면서 좀 저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